취북 취업 리스트입니다. 오늘도 질문 답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남겨주세요. 이번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는데 자소서에 두 자격증을 모두 기입하면은 얘는 공기업 갈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게 평가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기사와 전기기사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둘 다 입력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각 선택에 따른 장점을 비교해 볼게요. 단점은 각 장점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기기사만 기입하는 경우의 장점. 전기공학과인데 한전 같은 공기업은 갈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질문자님께서 전기기사만 쓰든 전기공사 기사와 같이 쓰든 꼭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요즘 워라밸이 중요시 되면서 공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전기공학과에겐 전공과 워라밸 둘 다 가질 수 있는 한전인 만큼 공기업 희망률이 가장 높은 학과 중 한 곳이 전기공학과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면접관들도 알아요. 왜냐면은 땡땡 기업의 전기팀 쪽이 노쇼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쇼가 뭐냐면은 합격을 하고 안 오는 걸 말합니다. 즉 합격을 해놓고 채용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예비 후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뽑은 사람이 만약에 노쇼를 한다면은 그 자리가 공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채용 인원이 비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원자들을 면접을 볼 때 보는 사항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다음 채용 전형에서 면접관들의 다음 질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저는 절대 어떤 기업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눈치가 워낙 빠르시기 때문에 여튼 전기기사만 쓰든 공사기사도 같이 쓰든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꼭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거의 같은 자격증인데 두 개 다 취득했다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두 자격증을 같이 기입하면은 전기공학과인데 공기업은 생각이 없나? 라는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기공사도 같이 기입했을 때의 단점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기공사 기사도 같이 기입하는 경우의 장점입니다. 전기기사만 기입할 때 장점의 반대가 단점일 것 같고요. 이번엔 전기기사와 공사기사 둘 다 기입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둘 다 기입하면 서류 통과에 좀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서류 전형의 공식적인 이름을 아시나요? 바로 직무 적합성 평가입니다. 이 지원자가 이 직무와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전형이에요. 지금 취준생 분들은 모르실 건데 2013년도까지는 즉 6년 전까지는 삼성전자 서류 전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학점이 3.0이 넘고 어학 점수만 있었으면 누구나 GSAT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일부 인원을 거르고 있죠. GSAT라는 삼성 시험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전형으로 바뀌기 시작한 해에, 즉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서류 전형이 생긴 그 해에 인사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서류 전형 이름이 직무 적합성 평가인 만큼 지원자의 세부 학업 내역 그리고 전문성을 쌓기 위한 준비 과정 및 성과를 중심으로 본다고 합니다. 인사팀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서류 평가자 분들에게 직무 관련 과목이나 자격증들을 평가 점수에 반영해라고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포함한 전체 과목들의 학점과 재수강 여부를 다 기입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공사 기사를 전기기사와 함께 기입하면은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더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직무를 위해 준비했던 사항으로 두 자격증 모두를 취득한 걸 말한다면은 면접에서도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직무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땄다면은 가산점이 맞겠죠. 그런데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취득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면접관들을 아주 납득시킬 만한 적절한 대답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면접관들께서 그 두 자격증은 비슷한 자격증이 아니냐, 두 자격증이 비슷한데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냐 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답 중 하나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기사 자격증이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기공사 기사에는 전기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땡땡땡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는 교내 땡땡땡 수업에서 그 설비와 관련된 것에 흥미를 많이 느꼈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루는 전기공사 기사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답변의 완성은 구독자님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기공학과인데 한지원 같은 공기업 갈 생각은 없냐? 라는 질문이 너무 걱정된다면은 전기기사만 기입하시고 내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은 전기공사도 같이 기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난 서류 전형에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어필할 만한 경험이 별로 없어 면접에서도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전기공사 기사를 추가로 취득했던 타당한 이유가 있다 면은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기사 둘 다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들이 꼭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 시작하기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모두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